안녕하십니까. KMC 정책연구원장 양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중요한 이해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현장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준비한 사안을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 그리고 예비 학생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서 아마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의사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사의 경력 개발과 같은 부분이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티그마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의사인가,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립이나 또 다른 차별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전문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실습받는 것이 내가 우수한 좋은 전공의, 역량 있는 전공의가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하는 그런 수련과 임상 실습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지역의사제를 성공시키고 발전시켜가는 핵심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외국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특수목적대학인 자치의대와 일반 대학의 지역 정원제라고 하는 두 제도를 가지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9년의 의무 복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가지고 자치의대는 면제 요건 완료율이 93% 정도 되고요. 지역 정원제는 95.3%로 높은 초기 매칭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95.3%라는 높은 정착률의 그 비밀은 커리어 코디네이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도 장학금 반환 후에 학생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의사 면허를 가진 선배 의사들로 구성되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일제로 일하면서 학생들이 입학하면 입학 시점부터 복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약 15년 이상 선배와 후배가 1대1로 밀착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징벌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라이프 이벤트 등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복무를 유연하게 설계해주는 실질적으로 지역의사로 입학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커리어 코디네이터는 학생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대학과 수련병원 또 지역에 있는 파견 병원들과 연결하고 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대학의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바대학은 지역 전형 학생들에게만 과거에 따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속에서 고립되는 학생들, 차별되는 학생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6년 일관된 지역의료 교육 과정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토가 그렇습니다. 졸업 전에 지역을 배우지 않으면 지역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그런 모토 속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과 1학년부터 전원 필수 또는 지역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또는 선택하는 학생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지역의료 교육 과정을 6년간에 펼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치바현 자체만 보더라도 양성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 100억 중에
75% 정도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대학을 지원하거나 또는 지역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무복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10년 동안 묶여 있어서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유연한 복무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전문의를 취득한다든가 대학원 공부를 하겠다든가 나는 단기로 유학을 가겠다든가 해서 어떤 경력 개발을 하고자 할 때 4년간 유예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총 13년 중에 9년을 의무 복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제휴를 유연하게 설계를 해서 이 지역의사로 입학한 학생들이 경력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육아나 출산 또는 피부과나 정신과와 같이 지역의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의무 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제로 의무 복무를 하는 것까지도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당히 유연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프레임에 들어오는 지역 의사들이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 모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사례는 특징적인 부분이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호주는 21개 의과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지역 임상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의과대학이 있으면 농촌이나 지역에 두세 개의 분원 같은 임상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의과대학은 전체 학생의 25% 이상이 이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RCS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대도시에서 수련받은 사람보다 지역 임상학교에서 수련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호주는 학생 개인이 아닌 대학과 기관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재정지원 입학정원과 RHMT라고 하는 지역의사 양성 재원을 대학에 배분하면서 이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은 25%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25% 이상은 지역 임상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받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조건을 대학에 부여하고 이 대학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만드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RCS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상주형 통합 임상수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파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의 개원이와 1대1로 매칭되고 필수의료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마 땅이 넓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단기로 파견하는 실습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호주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해도 학생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면 열악하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연간 1,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대가 분원을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분원을 짓고 거기 분원 옆에 학생들이 1년간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홈타운들을 임대를 하든 계약을 해서 단독주택이나 좋은 숙소들을 제공하고 심지어 거기에 가면 학생들의 이사비, 통신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학생에게 돈을 아끼지 마라. 학생이 지역에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교육수당을 지급해라. 그래서 지역으로 환원시켜라.
그런 선순환 구조를 호주 정부는 기본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단일 캠퍼스에서 광역의료 생태계라고 하는 와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미는 주 이름을 딴 겁니다.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몬타나, 아이다호의 약자를 따서 와미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워싱턴주를 빼고 4개 주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자기 주의 지역 의사들을 양성할 거냐? 워싱턴 대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은 전체 280명을 뽑는데요. 워싱턴 주에서 160명을 뽑고 각 주별로 할당해서 뽑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주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워싱턴 주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죠. 그런데 선발부터 지역 의료에 헌신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을 선발해서 워싱턴 대학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그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18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지역 네트워크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합니다. 워싱턴 대학은 전체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련받고 안착하게 하는 모델을 이 대학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20주에서 24주간 농촌 지역병원에서 상주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좀 펴주실까요? 네, 이 장기간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란셋에서 이 모델을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의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 생태계를 이끌을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멘토링, 장기 몰입 실습,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통합 거버넌스와 같은 게 외국 사례의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과 장학금 의무 복무가 있다고 하면 아마 협회는 또는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전과 경력 개발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다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이끌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그걸 위해서 4가지를 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전주기 통합지원센터, 지역기반 의학교육, 네트워크 지도의사, 커리어 코디네이터와 같은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발표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센터와 8개의 권역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기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지역 기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통합 6년제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상실습 단계에서는 지역의 집중실습뿐만이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추적 통합 임상 실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지역 병원에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나아갔을 때 누가 그들을 교육해 줄 거냐에 대한 쟁점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들에서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역의 임상 교육자가 부족하다는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병원의 우수한 의사들을 의과대학 임상교육자로 육성하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가서 거기서 받는 경험들이 지역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경험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육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밀착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양성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치바대학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지역 의사 제가 내년 선발부터 또 의무 복무를 마치는 데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